Detonator charged. 3, 2, 1. 오펜하이머의 핵폭발부터 비행기 폭파 장면, 병원 폭발 장면, 심지어는 가상의 4차원 공간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CG 없이 구현해낸 기상천외한 촬영법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전설적인 다크나이트 3부작의 첫 시작을 연 배트맨 비긴즈인데요.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액션씬을 촬영할 때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하는 것과 달리 놀란 감독은 배트맨이 살고 있는 세계가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길 원했고, 때문에 아예 거대한 세트장에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고담시를 직접 전부 만들어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When you are in Gotham and Cardington, you think that you are in a major city because it's so vast. It's almost like a limitless set. 심지어 폭포 속 동굴에 있는 배트맨의 비밀기지 배트 케이브까지 세트장에 어마어마한 물을 부어서 직접 구현했다고 하며, 당연하지만 배트맨의 액션씬 역시 그린스크린이 아니라 직접 만든 고담시 세트장에서 스턴트맨에게 배트맨 수트를 입힌 뒤 배트맨의 비행 장면부터 줄에 매달려 기차에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는 Take a seat. Have a drink. You look like a man who takes himself too seriously. Do you want my opinion? You need to lighten up. 배트맨이 불에 붙는 장면까지도 스턴트맨에게 수트 안에 방염복을 껴입게 한 후 몇 초 정도 버틸 수 있나 계산한 뒤 It's starting to get warm now. No sensation at all. 야, 도와줘야지 새끼야. 온몸에 진짜 불을 붙여 촬영했다고 하죠. 비슷하게 스턴트맨이 개고생한 또 다른 장면은 바로 다크나이트 속 조커가 연필을 사라지게 하는 How about a magic trick? 내가 없어져 볼게. I'm gonna make this pencil disappear. It's gone. 장면인데요. 딱 봐도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이 장면은 가짜 소품이나 CG가 아닌 진짜 딱딱한 연필을 이용해 찍은 장면으로, 히스레저가 스턴트맨을 내리꽂기 바로 직전에 스턴트맨이 오른손으로 연필을 잽싸게 치우는 방식으로 연출했다고 하는데, 극중 중요한 장면이었기에 몇 번을 거듭해 촬영했던 이 씬은 실제로 스턴트맨이 눈을 잃을 뻔할 정도로 아슬아슬했던 건 물론이고, 책상에 빠른 속도로 내리꽂히는 바람에 스턴트맨이 무려 3번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메소드 연기로 유명한 그 히스레저조차도 캐릭터 몰입을 깨고 스턴트맨에게 계속해서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위험천만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허나 이것보다 더 위험했던 장면이 있는데, 이는 바로 조커의 트럭이 통째로 전복되었던 장면으로, 당연히 CG가 아니라 실제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18개의 바퀴가 달린 초대형 트럭을 통째로 뒤집어버리며 촬영한 이 씬은 단순하게 자동차가 폭발하는 장면이라면 어렵지 않았었겠지만, 이 장면은 정확히 배트맨이 설치한 트랩에 의해 트럭이 전복되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폭발물을 사용해 트럭을 뒤집은 게 아니라 트럭 밑에 피스톤 장치를 설치한 후 무려 6주간에 걸친 치밀한 계산과 수많은 리허설을 거듭한 후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위험했던 건 이 트럭 안에 있던 운전사로, 다행히 트럭 안에 레이싱카 보호장치를 참고해서 만든 특수 장치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트럭신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죠. 하나 재밌게도 이때 이 트럭을 운전했던 베테랑 운전사 짐 윌키는 다름 아닌 논란의 차기작이었던 영화 인셉션에서 대형 화물열차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장면에서 화물열차를 또 한 번 직접 운전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거대한 화물열차 역시 CG가 아닌 실사 장면으로, 다만 레일 위를 달리는 실제 기차가 아니라 초거대 트랙터 트럭 위에 철판과 합판으로 만든 기차 모형을 뒤집어 씌운 뒤 수십 대의 자동차를 전부 때려 부시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인셉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던 계속해서 뒤바뀌는 중력을 견디며 전투를 벌였던 호텔 복도 장면 같은 경우는 놀란 감독이 호텔 복도 형태로 세트장을 만든 후 이 세트장을 아예 통으로 회전시키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과거 1968년에 개봉했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먼저 사용했던 촬영법을 놀란 감독이 참고해서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 원 모양의 거대한 원형 세트를 만든 뒤 그 안에 네모난 복도 세트장을 구성하고 전동기를 이용해 1분에 최대 8회까지 회전시키면서 촬영한 이 장면은 배우들이 진짜 영화처럼 끊임없이 회전하는 건물을 피부로 느끼면서 연기할 수 있었고, So many action movies now, it's all done on computers later. These scenes that we did, it was so well thought out. I love that. There's no substitute for real human energy performance. 때문에 CG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리얼하고 몰입감 있는 명장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CG 없이도 기상천외한 장면들을 완벽하게 구현한 놀란 감독이지만, 그럼에도 오게티는 존재하는데요. In a dream you can cheat architecture into impossible shapes, like the Penrose Steps. 수학자 로저 펜로즈가 고안한 현실에선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도형, 일명 펜로즈의 계단을 아서가 꿈속에서 보여줬던 장면은 CG가 아닌 실제로 카메라 각도를 이용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만든 장면으로 정밀한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실제 구조물을 설치해서 연출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이때 아서의 발을 보면 원래는 이어져 있어서 흔들릴 일이 없는 계단이 CG가 아니라 실제 구조물인 탓에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오게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장면들을 설명해보자면, CG 혐오자 놀란 감독답게 그의 영화 속 대부분의 폭발 장면들은 CG가 아니라 진짜 폭발 장면들이었는데, 다크나이트 속 조커가 병원을 터뜨리는 장면은 뭐지? 뭐야 이건? 무려 실제 건물을 놀란 감독이 터뜨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진짜 건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딱 한 번밖에 촬영할 수 없었던 이 장면은 안타깝게도 촬영 전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수의 유리창들을 누군가 싹 다 훔쳐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이 폭발하는 부분만큼은 놀란 감독이 눈물을 머금고 일부 CG 처리해야 해서 개빡쳤다는 비하인드가 있고, 인셉션에서 아리아드네가 처음으로 꿈속 세계를 경험할 때 당황하는 바람에 거리가 폭파되는 장면은 원래는 놀란 감독이 폭약을 이용해 파리 거리를 폭파시키면서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파리 지역 당국이 폭발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CG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CG는 죽어도 쓰기 싫어서인지 기어코 압축 공기를 터트리는 방식으로 파리 도심을 신명나게 터트리면서 꿈속 세계가 붕괴되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했다고 하죠. 이 외에도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선 미식축구 경기장 지면을 통으로 날려버린다거나, Chris Cornwell and his guys are able to figure out how to blow the field up and put all of that turf that's being exploded, put that in the air. And the players behind them could be real, could be disappearing into the ground by sort of opening up these pits that they fall into. 테넷에선 어마무시한 가격의 비행기 보잉 747 대형 여객기를 진짜로 구입해서 경납고에 충돌시키는 등, 참고로 이 장면은 놀란 감독이 CG로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행기를 싸게 구입해서 부수는 게 더 저렴해서 바보야! 얼마 안 해! CG를 사용 안 한 것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여튼간 폭발 성애자 마이클 베이 감독의 팬으로 유명한 놀란 감독인 만큼 그 역시 폭발에 꽤나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란 감독의 작품 중 가장 웅장하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웠던 영화 인터스텔라로 넘어가 보자면, 작중 쿠퍼가 농작하고 있던 농작물이자 배경이 되었던 광활한 옥수수밭, 이 옥수수밭은 원래 누가 농작하고 있던 옥수수밭을 임대한 게 아니라 놀란 감독이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직접 길러낸 옥수수밭인데요. 제작사 측에선 그냥 여러 장소의 농가들에서 따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 합성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놀란 감독은 이를 칼같이 거절하고 실제 캐나다 엘버타주 캘거리에 무려 60만 평이 넘는 토지를 구입한 후 반 옆에 도로를 제작한 뒤 대략 1년간의 농작 끝에 영화 속 광대한 옥수수밭을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작한 옥수수들은 촬영이 끝난 후 전부 판매했다고 하며, 대박까진 아니고 본전 치기 정도는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화 속 황폐화된 지구를 상징했던 초거대 모래폭풍 역시 CG가 아니라 무독성의 생분해성 C90이란 특수 물질로 만들어진 특수 골판지를 일일이 갈아서 만든 엄청난 양의 먼지를 거대 선풍기를 이용해 전부 휘날리면서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먼지였다고 나나 모래 폭풍을 정면으로 맞는 듯한 빼곡한 먼지 폭풍 때문에 촬영 현장은 기침 소리로 가득한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허나 놀란 감독부터가 마스크도 안 끼고 촬영장을 돌아다니며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구인가? 불만을 제기하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않았다고 하죠. Make him stay, Merv. Don't let me leave, Merv. 허나 영화 속 가장 CG 같아 보이지만 CG가 아니었던 장면은 다름 아닌 후반부 클라이막스의 배경이 되었던 4차원의 정육면체 일명 테서렉트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은 5차원의 존재들이 주인공 쿠퍼를 위해 시간을 하나의 물리적인 축으로 만들어주어 3차원의 존재인 쿠퍼가 시간을 보고 만지고 이해할 수 있게 변환시켜 구현한 공간인데, 놀란 감독은 머피의 방 안을 토대로 X축, Y축, Z축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가상의 공간을 컴퓨터를 통해 디자인한 후 이를 세트장으로 똑같이 구현시켰는데, 세트장의 크기는 머피의 방을 약 3배 정도로 늘린 크기였으며, 이 세트장에서 매튜 맥커너이는 와이어에 매달려 이동을 하며 연기를 펼쳤고, 단순히 그린스크린 앞에서가 아니라 실제 아역 배우의 얼굴을 보고 호흡을 맞춰가며 연기를 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멀쩡한 람보르기니를 부셔버린다거나 값비싼 비행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린다거나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비행기와 선박을 구해와 영화 촬영을 하는 등 놀란 감독의 실사 촬영 비하인드는 많고 많지만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역시나 오펜하이머에 등장한 핵폭발이었는데요. 놀란 감독은 일찍이 영화 오펜하이머에선 CG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고, 이에 영화 팬들은 장난삼아 놀란 감독이 이제는 진짜로 핵을 쏘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했는데, 물론 실제 촬영에선 당연히 핵이 아니라 뉴멕시코에 기지를 세운 뒤 휘발유와 프로페인을 이용한 재래식 폭발물을 사용했으며, 여기에 눈부실 정도로 압도적인 밝기에 섬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분말을 이용해 새하얀 섬광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작진 인터뷰에 따르면 전기가 흐르는 수족관을 만들어 은 입자를 떨어뜨리고 내부에 불이 들어오는 금속 풍선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추가로 탁구공을 부딪히고 깨지게 만듦으로써 세계 최초의 핵폭발 실험 트리티니 실험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입자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긴 와이어에 구슬을 매달아 빠르게 회전시키고, 추가로 알루미늄 조각, 나무 조각, 불타는 금속 분말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한 건 블루레이 부가 영상이 풀려야 알 수 있겠지만, 이미 와이어를 사용했다든가 금속 풍선을 이용했다든가 등의 인터뷰들을 토대로 해외 팬들은 영화 속 폭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왜 이렇게 놀란 감독은 CG를 지향하고 실사 촬영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이는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에 근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는 소재와 장르는 SF적이고 판타지적일지언정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은 늘 지극히 현실적이었기에 CG가 아닌 아날로그적인 실사 촬영 방식을 더욱더 선호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관객들 역시 실사로 촬영한 장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피부로 와닿는 사실적인 느낌을 받으며 영화에 한층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죠. 후에 놀란 감독이 또 어떤 영화로 또 어떤 촬영 비하인드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질하는 오소리였습니다.